네, 매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님 오랜만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3월 촬영 기준으로 3월 말인데요.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간 친구들은 정말 한 번밖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대학교 신입생을 즐겁게 보내는 뭐 그런 시간 같습니다. 작년 입시 총평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통합수능 지난해 2년 차인데 일단 작년도의 수능은 수학 시험이었다. 수학 시험이었다. 그래서 수학이 원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국어 과목을 못 보더라도 충분히 뭐 서영고까지도 합격이 가능했다. 네.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국어 3등급이 정시에서 합격을 했다. 국어 3등급 네. 받고 서울대를 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만큼 수학을 잘 봤을 경우에 국어를 못 봤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국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 국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 최대 피해자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학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통합수능에서 10명 중에 9명이 수학에서 1등급이 이과생이었는데, 이과생들이 문과로 만약 교차 지원했을 경우에는 더 유리해졌던. 또 아주 이례적인 거는 서울권 정말로 명문대학들이 수시 정시를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뽑는 인원이 그 전에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 추가 모집은 지방권 소재 대학에 국한된 얘기였고, 예.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입시 사상 최초로 국내 유명 서울권 명문대학들이 추가 모집이 나서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죠. 그 추가 모집이라는 게 6월 마지막까지 전화를 돌리는 그 추가 모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수시에 못 뽑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또 뽑게 돼 있고, 네. 정시에서 못 뽑게 되면 사실 입시가 종결이 된 거죠. 예. 마지막 단계가 추가 모집인데, 사실 추가 모집은 대학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시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을 한 학생들이 그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그렇죠. 갔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런데 국내 유명 서울 소재 상위권 명문대학에 정시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고, 앞으로 대학 입시 상황에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시라는 게 여러 군데 붙으면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연수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래 2월 말까지 추가가 돌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2월 한 초순경까지 정시는 끝나는 거죠. 보통 그래서 끝났습니까? 2월 중순까지 정도에서 초중순에서 이제 정시에 등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예. 그때까지 등록 포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학의 모집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 구멍이 생긴 인원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권 대학에 국한된 얘기였었는데, 지난해는 서울 소재 명문대학, 명문학과들까지 지금 발생에 속출했다라는 점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만큼 서울권 소재 명문대학도 이제는 학생들 모집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 포기하고 결국 더 좋은 데를 갔으니까 포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지금 좋은 대학의 그 학과들 점수 라인대들도 보면은 주로 이 학과를 포기할 정도라면은, 물론 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을 수가 있고 약대 정도로까지 빠져나갔을 정도의 점수 라인업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더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더 상위권 학과로 빠져나갔고, 서울 소재 거의 상위권 대학에까지 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어떤 한 명문대 반도체 계약학과는 정원 정시로 뽑은 첫 번째 그 친구들이 한 명도 그 등록을 안 하고 다 빠져나갔다, 한 바퀴 다 돌았다, 이런 뉴스가 돌더라고요. 이 어떤 의학 계열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하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조금 뭐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학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이공계라든지 명문대학의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를 했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상위권 수준대라고 하면은 의학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여러 어떤 그 직장 생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취업의 어떤 안정성, 어떤 그 보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수험생들도 예전에는 그 의학계열 관련 쪽에서는 본인의 어떤 적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난해 그 입시 현장에서 느껴보면은 고득점 받은 학생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의학계열 쪽에 좀 관심을 좀 표명을 한다라든지, 또 실제 지원을 하고 또 동시에 합격을 했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붙고서도 그냥 등록을 바로 포기하고 지방대라도 진학을 한다라든지 이런 추세는 약간의 어떤 그 특이한 케이스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좀 보편화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취업을 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학과에 붙고 만약에 지방권 의대에 붙는다라고 하면 지방권 의대를 선택을 하고 있고 수험생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기업에서 취업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절대적인 보장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졸업 후에 그 계열 그 산업 분야 자체가 계속적으로 또 호황을 누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이 그 기업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붙으면 뭐 난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네요. 내 점수 때 있는 이런 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처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하기가 오히려 그게 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뭐 삼성전자를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 계약을 갔다가. 그렇죠. 뭐 해외 기업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텐데 마치 뭐 군대 복역하듯이 그렇죠. 사관을 들어가듯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요즘 세대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과거와 영재고는 원래 이 의대에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요새 어떻게 의대를 가고 있다고요? 졸업과 동시에 의대를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뭐 등록금이라든지 또 반환을 해야 되고 일단 영재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뭐 수상 실적이라든지 본인 논문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폼 자체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의대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뭐 등수도 보면은 그냥 원래 일반 고등학교대로 그냥 너는 몇 등급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불리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대를 목표로 가고 영재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정말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가고 영재학교 전체 합산해 가지고서 한 10% 가까이 정도 갔다는 얘기 자체는 진학 이후에 본인의 적성이 그만큼 바뀌어졌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가고 영재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하죠.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중도 포기자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이공계 대학을 다니면서 1년에 그만두고 중도 탈락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한 1,400명 정도가 됩니다. 상당하네요. 가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대학을 합격을 하고 중도 포기를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의학 계열 관련 분야로 다시 전공을 바꾸는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새로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의학 계열로 갈아타는 형태가 됐겠네요. 의대가 지금 현재 수시간 60%, 정시간 40% 정도인데 의대 정도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수능에서 뭐 영어는 뭐 1등급 안에 들어오면 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가 이 중에서 한 4-5 정도 문항을 틀려야 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데 가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하나로 보면 일단 수학과학은 된 학생들이죠.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다루는 거니까 수능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맞출 수 있는 애들이고 그렇죠. 수능에서 수학과학만큼은 일단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 영어는 아마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부터 영어는 거의 마스터된 학생들일 겁니다. 그 영어도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면은 이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국어 한 과목만 준비를 하면은 사실은 수능이 되는 학생들이 되는 거고 또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한 30% 정도 때가 1년을 조기 졸업합니다. 그럼 조기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어 한 과목만 준비를 잘 해서 하면 수능 준비가 되는 학생들이고 1년을 재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횟수로 놓고 보면은 1년 조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재수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계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최근 그 대표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 제가 해봤는데 이 한국 사회가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사회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셨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입시 결과가 아줌마들 얘긴데요. 뭐 초3이면 갈린다 이런 얘기도 제 와이프가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학교 시험이 없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시험이 없는 거죠.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정량적인 지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어떤 거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착각을 좀 하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벗어난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육청 영재 교육 이런 데서 수학과학 분야에서 영재 교육 대상자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은 그런 영재 교육원에서 들어가서 선발할 수 있는 교육 대상자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들어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컨디션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초등학교 한 3학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겠죠. 그럼 이 학생들이 그대로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 붙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이걸 두 가지 집단 하나의 그룹형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이런 과정으로 계속 올라갈 테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학교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또 하게 되겠죠. 그럼 목표할 수 있는 다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쪽으로 또 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 영재학교 합격을 했던 학생, 그 다음에 준비했다 떨어진 학생,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일부 상위권 자사고로 또 가겠죠. 이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과거에 한 1, 20년 전에는 서울공대라든지 뭐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국의 의대,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이공계 이런 식의 이제 루트의 최종 단계 자체가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뭔가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준 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부인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기에 뭔가 좀 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중학교 때 결정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 막판 이 반전을 보이는 그런 기회 자체가 좀 없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현실 좀 어떻습니까? 뭐 과거에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놀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가는 사례다. 이거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입시 제도도 사실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재능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겸비가 되면 괜찮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어떤 그 막판에 그런 어떤 역전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입시 제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참 그걸 믿고 따르기가 불안하겠죠. 그런 사례 자체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학교 내신만 놓고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내신도 냉정하게 놓고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 내신이 거의 한 46%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40%, 고3이 한 14%. 나머지는 이제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등급에 영향을 주는 과목 말고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런 과목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냉정하게 놓고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보면은 내가 수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결정됐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수시는 뭐 이렇게 빼도 또 할 수가 없겠네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얼마만큼 자전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 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또 수능 준비가 또 잘 되는 학교냐 그렇지 않는 학교냐 이렇게 따라서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결정 자체가 조금 조기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예전보다 조금 더 심화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시는 사실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시만 드립다 파가지고 막판에 역전을 하는 케이스도 사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케이스도 많이 없나 봅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은 어쨌든 한 평균적으로 보면 6대4 정도로 갈라서기가 된 거죠. 60%는 수시파, 40%는 정시파 이렇게 되는데 또 학교 분위기 자체가 정시를 충분히 11월 달까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의 어떤 컨디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나한테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어떤 룰과 방식과 대학에 들어간 트랙 자체가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목표 지향점을 학교에서 같이 찾기라는 것은 어렵다. 그렇군요.